안녕하세요. 알토팀 발표를 맡은 성은태입니다. 저희는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HPO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덴프스는 HPO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10월 5일 종가 기준 15,500원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 최대 주주는 이현용 외 5인이 70%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제조, 가공한 식품인데 캡슐 등의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대표 제품은 홍삼, 유산균, 비타민 등이 있습니다. 기업 소개입니다. HPO는 2012년 4월 설립되어서 2021년 5월 HPO로 코스닥에 상장한 건강기능식품 회사입니다. 제품은 덴마크 자회사인 덴브스에서 생산하여 해외 생산망을 구축하고 해외 자회사에서 판매하는 구조로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조, 브랜드 마케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상장사는 크게 OEM, ODM과 같은 제조회사, 브랜드 회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동사는 OEM 사업회사 비오팜 지분 인수를 통해서 두 가지 모두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매출 비중은 건강기능식품은 77%, OEM은 23%입니다. 대표 제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매출 비중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세계 1위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회사인 크리스찬 한센의 BB-12 LGG 균주를 사용한 제품이며 한중 EU 특허가 등록되어 있고 SCI급 논문 1,500여 편, 인체 시험 300여 건을 수행 완료하였습니다. 특수 용기를 사용하여 실온에서도 유산균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고 유산균 시장 점유율 전체 2017년 4.5%에서 2020년 6.9% 현재 성장 중인 상태입니다. 제품명은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이고 판매액은 보시는 것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매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비타민입니다. 세계 1위 비타민 원료 회사인 네덜란드 DSM에서 주원료를 공급받았고 비타민 A, B, C, D, E 모두 투입한 종합 비타민입니다. 일일 섭취분을 소포장해서 편의성을 증대했고 한압이 아닌 세알로 만들어서 비타민 각각의 기능과 특성을 살렸습니다. 비타민 점유율은 시장 전체 2017년 0.8%에서 2020년 5%가 되었고 유산균 시장과 같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비타민의 매출액 또한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기타 상품입니다. HPO는 식물성 오메가, 수면 이야기, 락티움, 콜라겐, 이너실 등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들을 출시하여 제품 다각화, 성장성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시장입니다. 주력 제품은 하이엔 고고라는 밀크 파우더 제품인데 중국 법인을 운영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분유라는 제품 특성상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수요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펫푸드 사업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시장은 크게 성장 중이고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을 중요시하는 반려인들 또한 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한국의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유통 제품 중 해외 브랜드 제품이 80%입니다. 해외 브랜드가 검증된 제품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출시되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덴마크 감성을 녹여서 시장에 어필하고 프리미엄 제품 포지셔닝 전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HPO의 재무 분석입니다. 먼저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2018년 이후 당사의 매출액이 매년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도 매년 18% 이상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당사의 제품이 가지는 견고한 경쟁력과 성장 고마진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입니다. HPO는 회사 설립 이후 수년에 걸쳐 브랜드 구축에 성공한 뒤 높은 수익성을 통해 부채 상환에 힘을 쏟아가지고 올해 반기에는 11% 초반대의 이상적인 부채 비율을 보이며 뛰어난 재무 건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기순이익 ROE입니다.
당사의 당기 순이익이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이면서도 ROE가 20%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의 자본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의 사업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2019년 많이 감소한 다음 연도인 2020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23억 원이 되어 전년 대비 4배 이상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히 투자활동을 잘 하여서 당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 분석입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약 4.9조 원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1.83%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인 GDP, 제조업 GDP의 연평균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소득 증가에 따른 건강 중시형 소비와 코로나19 여파 등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구당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꾸준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국내 제약업체 및 식품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 기업 인수에 나서는 등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강화하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경향에 따라서 산업 내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진입 장벽은 낮지만 브랜드 파워가 있는 상위 사업자가 실질적인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산균 비타민 시장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내에서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이 세 가지가 최상위 시장인데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어 왔지만 과거 홍삼과 같은 제품에만 관심이 쏠리던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삼 시장은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되는데 최근 선물 시장보다 자가 소비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삼 시장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국내 건기식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과 비교하면 2020년 시장 규모는 약 63%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건기식 자가 소비 비중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자가 소비 시장 1위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여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시장은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비타민은 재구매율이 높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사의 점유율 확대가 지속된다면 시장 속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내만이 아닌 해외에서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성장 중입니다. 시장 성장률이 가파르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와 중국 시장의 성장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보충제 시장에서 중국 시장은 미국 시장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의 시장인데 중국 1인당 GDP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또 밀레니얼 세대인 20대, 30대의 건강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제품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령별 건강식품 보급률을 보시면 아직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충분한 성장을 아직 잠재력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은 최근 8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여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아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HPO가 연말부터 진출할 계획인 펫푸드 시장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택에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재택근무, 1인 가구 증가 등등 다양한 이유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는 약 1.3조 원이며 최근 5년 CAGR 11.8%로 성장하고 있고 반려동물을 인간으로 대하는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려동물 마리당 소비 비용은 연간 135달러이며 글로벌 평균인 118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펫푸드가 프리미엄화되고 펫 관련 기능성 식품이 증가하고 있는데 유럽 기반의 원료와 생산 네트워크, 브랜드 마케팅 및 제품 개발을 활용하는 당사에는 좋은 신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펫푸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아직 독점 기업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가 펫푸드 시장에서 먹을 점유율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매 채널은 온라인, 모바일을 앞세워서 마진율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쟁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로바이오틱스는 락토핏이 종근당 건강 제품인 락토핏이 경쟁 제품입니다. 락토핏은 국내 유산균 시장 점유율 1위 상품이며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매출 2천억 원을 돌파하였고 유산균 브랜드 최초 1,000억 클럽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연매출 2,600억 원으로 신기록을 갱신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성비 가격 측정과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현재 유산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경쟁 제품은 할로나민 골드, 비맥스 메타, 임팩타민이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비타민 시장 진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약국에서만 구입 가능한 일반 의약품 비타민 품질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먼저 판매 구조 다각화에 따른 영업이익 체질 개선입니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홈쇼핑 위주의 판매 구조에서 온라인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해서 꾸준한 판매 구조 다각화, 체질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IR 담당자와 전화한 결과 2025년까지 홈쇼핑 판매액 비중을 30%까지 줄이고 온라인 판매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자체 직영몰 강화를 통해서 수수료를 절감하여 2020년 기준 직영몰 매출이 전년 대비 8.4배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 월마트 계열의 샘스클럽에 진출해 주력 제품인 하이엔 고고의 매출 성장을 가시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1분기에 중국향 매출이 급등한 상태이고 2021년 전체 중국향 예상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신사업 진출, 해외 진출입니다. 동사는 여태껏 쌓아온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펫푸드 시장을 진출할 예정입니다. 연간 10% 이상 성장하는 국내 펫푸드 시장에서 북유럽 기반의 프리미엄 사료를 통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는 동시에 높은 ASP 유지해서 경쟁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해외인 중국에서는 아이들을 주 타겟으로 한 주력 제품인 하이엔 고고를 통해서 꾸준한 매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에서도 아세안 국가들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1위인 쇼피, 라자다를 통해 올해 3분기에 진출할 예정이며 미국은 4분기에 아마존을 통해서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추가적인 시장 진출을 통해서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회사 IPO를 통한 자산 수익 가치 증대 기대 및 지분 구조 재평가 가능성입니다. HPO가 50% 플러스 한 주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경영권을 획득한 비오팜은 건기식 제품의 OEM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종근당 녹십자와 같은 튼튼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확보를 통해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올 3월 이후에 제2공장 증설을 통해 생산 캐파 향상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요 관리가 기대되며 IPO가 진행돼 2023년까지의 실적 성장을 감안하면 IPO 시점 기업 가치 1,4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HPO의 자산 가치 재평가, 장부 가치 증가를 통해서 투자 매력도 향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2022년 전체 매출의 99.4%의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이 전량 외주 생산을 통해 제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요 제품의 생산이 소수의 업체에 의해 수행됐기에 외주 가공업체 편중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만 프로바이오틱스 수입처인 클리스찬 한센, 비타민의 수입처인 DSN과는 긴 시간 동안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 발생 시에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 릴레이 건기식 산업 성장 속도까지 반영한 빠른 성장이 이루어져서 당분간은 건기식 성장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건기식 산업의 경우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역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 밸류에이션입니다. 먼저 매출 추정을 하겠습니다.
유산균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의 이유로 19년 대비 20년 87% 성장하였지만 미래의 수요층을 당겨온 것이라고 판단하여 21년은 정기인 2020년과 같은 매출액을 적용했고 22년 후에는 동사가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수요층의 안정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8년에서 20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CAGR 17.7% 적용하였습니다. 비타민은 비타민 특성상 계절성이 없고 재구매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21년 반기 매출의 2배 해서 21년 매출을 산정하였고 22년 후에는 비타민의 CAGR 1.7%에 동사 비타민이 아주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5% 프리미엄을 부과하여 6.7%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부문입니다. 동사는 유산균, 비타민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 중이고 확대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건기식 시장 CAGR 11.8%의 동사의 기타 매출 높은 성장률을 감안하여 5% 프리미엄을 부과하여 16.8%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펫푸드입니다. HPO의 유산균 같은 경우는 2012년 출시 후 5년 후인 2017년에 유산균 시장 4,657억 원에서 208억 원의 매출을 창출하여 4.5%의 시장 점유율을 가졌습니다. 펫푸드 시장의 2020년 시장 규모는 1.3조이고 펫푸드 시장 CAGR 11.8% 가정하여 5년 후 시장 규모 2.3조 원에서 HPO가 펫푸드가 5년 후 유산균과 같은 시장 점유율 4.5%를 가진다고 가정하여 5년 뒤 펫푸드 매출 1,040억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21년 펫푸드 매출은 한림 펫푸드 초기 매출 23억을 가정하였고 성장률을 역계산하여서 연 235% 5년 동안 성장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은 비오팜입니다. 현재 600억 원의 규모 캐파 보유하고 있는데 25년까지 300억 원의 캐파 추가 확장을 예상하여 2025년 매출 900억 원으로 가정하여 성장률을 계산하여서 5년간 22.6% 성장을 가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서 도출한 상품별 매출액입니다. 다음은 매출 원가입니다. 과거에는 28%대의 원가율을 유지하였으나 비오팜을 인수한 뒤 원가율이 상승하였고 따라서 2020년과 21년 반기 평균 원가율인 39% 적용하였습니다. 판관비는 홈쇼핑 수수료, 그 외 판관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홈쇼핑 수수료는 2020년과 21년 반기의 평균이 25.1%를 적용하였고 2025년 홈쇼핑 채널 판매 비중이 현재 대비 75% 감소할 것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그 외 판관비는 2020년, 2021년 반기 평균인 17.8% 적용하였습니다. 금융손익, 기타 손익, 법인세 비용은 과거 5개년 평균을 적용하였습니다. 저희는 PER 밸류에이션 중에 피어퍼 밸류에이션을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PER을 사용한 이유는 HPO의 당기 순이익이 성장세에 있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판단하여서 PER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사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히스토리컬 PER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시가총액이 700억 원 이하이고 건강기능식품 업종 또는 OEM 기업일 것, 또한 순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일 것, 마지막 비교 유의성을 위해서 PER 20배 이하일 것을 가정하여 기업들을 선정했습니다. 최종 피어 그룹은 서흥, 노발, 렉스, 뉴트리 이렇게 3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PER 11.69배에 적용하였는데 향후 펫푸드 사업 확대 기대감을 반영하여 프리미엄 1%를 주어서 PER 12.69 적용하였습니다. 타겟 PER 12.69를 적용하여 목표 주가는 2022년 기준 17,639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10.6%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저희는 홀드를 추천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